사실 제가 기록을 잠깐만요. 안 눌렀네요. 제가 눌렀어요. 눌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실 스토리북 정신없다. 스토리북을 이제 어, 발표하게 된 배경은 이번에 사실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같이 팀원으로 영지랑 원진이랑 진행을 하면서 조금 스터디 같이 해볼 만한 주제로 스토리북을 정했었고, 저는 특히 또 회사 코드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더 또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토리북에 대해서 아직 뭐 후기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은, 지금 좀 학습을 해보면서 하다 보니 이제 스토리북이 기본적인 기능들 이외에 추가적인 애드온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일 때마다 엄청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같이 훑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완전체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스토리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스토리북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이게 스토리북 공식 문서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다 리액트 개발을 하다 보면은 만드는 UI가 곧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는 어, 내려받는 데이터나 프롭스 상태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예시를 보면은 컴포넌트가 이제 차트인데, 뭐 데이터가 뭐 증가하는 차트냐 감소하는 차트냐 아니면은 이렇게 좀 횡보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각 브라우저마다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뭐 CSS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뷰포트마다 또 이제 뭐 가로냐 세로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다르는지도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많아지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접근성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접근성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더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전봇대 같이 뭔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상태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다루고 저장하고 관리하냐, 이런 고민들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스토리북이. 그리고 플러스 이런 문제들이 개발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개발을 이제 시작할 때 뭐 기획자한테 이런 잡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있는 사진은 그 장바구니 같은 거에서 담아서 결제까지 가는 화면인데, 이런 화면 하나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 봤을 때, 보통은 일단 먼저 개발 환경에서 그 로컬호스트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로컬호스트만 실행했을 때 바로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서버 코드가 또 실행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서버 코드 실행해주고, 그리고 그뭐 필요하다면 VPN을 또 켜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서버 환경에 대한 것들도 킨 이후에 이제 드디어 뭐 홈 화면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또 결제 페이지까지 가려면은 뭐 로그인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진입점에 의해서 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넣고 이제 결제 화면에 도달했을 때 이제 드디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제 뭐 수정 같은 걸 하다가 또 화면이 꺼져 버리면 다시 또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진입점을 찾아가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문제가 두 가지인데, 이런 복잡성과 이런 뭐 개발 프로세스적인 문제들. 그래서 스토리북이 해결하는 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UI 컴포넌트를 독립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북을 썼을 때 장점은 코어 로직으로부터 벗어나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로그인 화면이나, 특히 이제 개발을 하면서 결제가 된 이후에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백엔드 개발자들한테 가서
결제된 상태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스토리북을 이용하면은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좀 벗어나서 화면을 먼저 개발하고 그 화면에 대한 테스트를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어, 비즈니스 로직을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톰이나 그 이후에 더 아톰들이 조합된 더 복잡한 뭐 템플릿이나 페이지까지 모든 종류의 컴포넌트에 대한 스토리 자체를 생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인데 이건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능은 요거일 것 같아요. UI에 대한 스펙을 요약해서 문서화할 수 있어서 디자이너, QA와의 협업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북 화면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여러 가지 프롭스의 조합에 따라서 보여지는 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폴트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서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의 케이스 그리고 좀 데이터가 좀 노멀라이즈 된 케이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스토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화면이고요. 요게 이제 스토리북이 작동하는 방식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먼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스토리즈 파일 스토리즈.jsx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은 tsx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레스토랑 카드에 대한 스토리라면은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 파일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 디폴트로 익스포트 하는 게 있고 그냥 이제 모듈 익스포트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디폴트로 하는 게 보통 이제 메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 이 스토리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들이 여기서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컴포넌트가 여기 이제 메인 폴더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 하위 폴더로 레스토랑 카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레스토랑 카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들에는 각각의 레스토랑 카드의 어떤 프롭스를 지정을 해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뭐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버거.png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이제 로딩 화면을 아카이빙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직접 로딩 상태가 들어가는 UI를 그려줘서 스토리로 만든 다음에 익스포트 해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디폴트, 로딩, 클로즈된 상태, 뉴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만들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귀찮거나 너무 까다롭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적어주면 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스토리북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웹 서비스를 하나 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버 코드가 있고 클라이언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북을 처음에 그, 어, 그 설치 과정에 따라서 만들게 되면은 세팅을 하게 되면은 닷 스토리북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main.js라는 파일이 생성되고 preview.js라는 파일이 생성돼요. 두 개가 각각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main.js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만들어진 스토리 파일들을 다 이제 긁어와가지고 클라이언트에 던져주는데 클라이언트에 아까 정의된 어떤 방식에 따라서 렌더링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main.js가 하는 일은 스토리 파일들을 어떻게 로드하고 처리할지 정하는 거랑 이제 스토리 파일 및 이제 스토리북 애드온의 경로와 확장자를 정의한다. 그래서 여기 스토리 파일에 src 폴더 내부의 모든 하위 폴더에서 이 파일들을 탐색하겠다. 뭐 이런 설정들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서버 실행할 때 얘가 다 읽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고 이제 애드온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애드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추가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문서에 애드온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설치 과정에 따라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다시 빌드 돌려주시면 돼요. 뭐 웹팩 바벨 설정 같은 것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고 이게 서브 코드다 보니까 바로 핫 리로딩이 되진 않고 어, 다시 프로세스를 종료한 다음에 빌드를 해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 JS 파일에서는 스토리 파일들을 어떻게 렌더링 할지 클라이언트적인 부분들을 구성하는데 모든 스토리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어떤 글로벌 컨피규레이션들을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경 후 바로 핫 리로딩이 적용돼서 재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피처들에 대해서 볼 건데 이게 사실 이제 피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애드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쭉 나열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뒤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신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툴바는 이제 상단에 있는 거고 패널은 이렇게 하단에 UI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애드온들이 추가되면 다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션즈라는 애드온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뭐 온클릭이나 온 머시기 머시기 하는 모든 액션들을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콘솔을 바로 밑에 띄워주게 돼서 디버그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고 이 친구를 처음에 세팅할 때는 어, 프리뷰 JS의 패러미터라는 객체를 익스포트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익스포트를 해놓으면은 이 하단에 이 하위에 들어가는 키들이 다 그 애드온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액션즈라는 애드온이니까 거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름이 on으로 시작하는 모든 그 컴포넌트의 아규먼트들을 다 액션으로 변환한다. 이런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온 클릭이나 온 호버 이런 것들이 어, 발생할 때마다 이 액션즈라는 패널에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뷰포트라는 애드온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스토리북을 설치하면 에센셜이라는 애드온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모바일이나 PC 화면 이런 것들, 태블릿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뷰포트를 조정하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만 제공하는 기능이고 애드온을 하나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애드온 뷰포트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니셜 뷰포트를 여기다가 갖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여러 기기들을 한 번에 모아서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스토리 자체를 같은 컴포넌트인데 스토리 자체를 좀 뷰포트에 따라 다르게 생성해 놓으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독스라는 기능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유용할 것 같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작성해 놓은 컴포넌트의 프롭스나 타입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문서화를 진행해 주고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프롭스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 뭐 코드를 보거나 다른 스토리들이랑 함께 이렇게 둬서 볼 수 있어가지고 뭔가 인수인계할 때나 어, 누군가한테 어떤 개발자들한테 보여줄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컨트롤스가 사실 제일 메인으로 쓰게 되는 기능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프롭스를 하나하나씩 다 직접 조작해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레이블이나 사이즈 이런 제가 지정해 놓은 프롭스들을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도 바꾸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컴포넌트에 내가 정의해 놓은 프롭스를 다 일일이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은 뭐 라디오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뭐 셀렉트 형태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미터에 그
아까처럼 컨트롤스라는 이제 애드온 이름에 expand true라는 값을 넘겨주게 되면은 그 프롭스에 JS 다큐멘트 형식으로 이렇게 주석을 작성해 놓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데스크립션까지 작성돼요. 그래서 좀 자기가 꼼꼼한 개발자다 하면 이런 것들 적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섯 번째로 메저. 이거는 저희 개발자 도구처럼 바로바로 이렇게 패딩이나 마진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웃라인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뭐 DIV에 다 자동적으로 보더를 적용해주는. 그래서 아웃라인이랑 이 메저랑 같이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어,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기본 기능 이외에 추가적으로 애드온을 어, 그 패키지를 새로 받아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스토리북에 피그마 화면을 임베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세팅하는 방법은 공식 문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화면상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피그마 가면은 이렇게 그 컴포넌트 자체에 카피 페이스트 as 카피 링크에서 컴포넌트의 링크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 파일 안에 디폴트로 내보내는 부분에 디자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실 파라미터스가 아까는 계속 preview.js에서 설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스토리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돼야 됐기 때문에 프리뷰 했던 거고 지금은 피그마 같은 경우는 각 컴포넌트마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스토리 파일에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타입만 피그마 그래서 URL 아까 복사한 거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바로 피그마가 임포트가 되는데 그래서 디자인 탭이 생겨요. 이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면은 피그마 화면을 같이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패딩이나 이제 마진 같은 부분이 바로 인스펙트가 안 되는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피그 스펙이라는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고 사실 또 이제 설정을 해줄 때 그 피그마의 액세스 토큰 같은 걸 받아와서 환경 변수로 저장해 놓은 상태여야 되긴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 피그 스펙으로 타입을 변경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그 피그마의 스펙들이 나오게 되고요. 직접 이렇게 또 패딩이나 마진 값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저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 기능이랑 같이 쓰면서 아예 정확한 수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건 좀 디자이너들이 좋아할 것 같은 기능이라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이스팅 관련된 이제 인터랙션즈라는 애드온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제 스토리 파일 안에 그 테스트 라이브러리나 제스트 로직을 임포트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 펑션이라는 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의 스토리라 그랬는데 스토리 안에 이제 플레이 펑션을 정의해서 이건 이제 간단한 이제 캔버스를 하나 가져온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 카드라는 아이디를 가져와서 클릭한다. 그 다음에 클릭이 일어났는지 확인한다. 뭐 이 정도의 테스트인데 이런 테스트를 작성해 놓으면은 여기 이제 스토리북에 인터랙션이라는 섹션이 생겨요. 그럼 요 안에서 패스가 되는지 페일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재밌는 점은 이게 테스팅 라이브러리가 보통은 이제 제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그 이제 노드 환경에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JS 돔 쪽을 이용해서 노드 환경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스토리북을 이용하면 사실상 이제 브라우저에서 직접 돌아가는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 이제 페일이 됐을 때는 또 이렇게 어떻게 왜 페일이 됐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 GIF를 따봤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그 어떤 거였냐면은 여기서 이제 뒤로 가기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예를 들어서 클릭 이전의 상태로 이 시각화 화면이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밌는 점이 사실 시각적인 테스트랑 그 컴포넌트 테스트랑 동시에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재밌었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GIF는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일단 네, 그런 기능들이고요. 넘어가고 제 아홉 번째로는 이제 접근성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접근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들을 또 자동으로 파악해주는 애드온인데 이게 액세서블리티라는 탭이 생겼죠. 여기서 보면은 뭐 이미지에 알터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대비해서 그 실제 폰트 컬러가 뭐 대비가 심한지 안 심한지 뭐 이런 것들을 어, 경고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패스가 됐는지 미완료가 되는지 이런 상태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좀 챙기면서 하면은 접근성을 좀 어,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잘 모르는데 X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기반으로 접근성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재밌는데 이 이제 요런 탭도 하나 생겨요. 이렇게 사람 모양 접근성 아이콘이죠. 여기 보면 이제 세약 네, 그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의 실제 증상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컴포넌트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이렇게 뭔가 시뮬레이션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신박해서 가져왔습니다. GIF가 다 날라가 있네요. 잠시만요. 이것도 봐야겠다. 10시, 10시 10분. 아침이라서 지금 정신이 없네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매틱이라는 기능인데 여기는 이제 배포랑 협업이랑 테스트를 거의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영지가 지금 셋업을 해줘서 이미 스토리북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메틱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북 그걸 만든 사람들이 직접 만든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료로 스토리북이 호스팅되고 로컬이나 이제 원격 변경 사항과 함께 스토리북을 게시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CI 설정을 해놓으면은 PR을 만들 때마다 그 PR에 따른 배포 버전의 스토리북이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검토 단계로 바뀌는데 여기에 팀원들을 사실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개발자들도 초대할 수 있고 디자이너들도 초대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변경 사항들이 어, 뭐 특정 몇 명 이상이 승인했을 때 머지될 수 있도록 이런 세팅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이너나 다른 개발자들과 협업하기에 좀 탁월하게 작동하고 그리고 이제 시각적 회귀 테스트라는 거를 지원하는데 어 이제 시각적 회귀 테스트는 이제 이전 컴포넌트의 스냅샷을 찍어놓고 현재 변경 사항이랑 비교해서 실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실제로 그 변경 사항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많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직접 디자이너들이 확인해 줄 수도 있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시각적인 수정 사항들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검토 단계로 가서 커밋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드온은 다 살펴봤고요. 좀 저만의 스토리북을 사용하려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제 회사 내에서 사실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좀 디자이너분들이 잡아 놓으셨다가 디자인 시스템을 한두 명이서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희석되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프로세스가 없는 데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이 없어?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 그래서 약간 스토리북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냐면은 개발자가 직접 주도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설계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디자이너들이지만은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면은 스토리북을 어떤 최종본으로서 정리를 하나하나씩 좀 해가면서 소통의 어떤 기반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문서화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일 것 같은데 이제 컴포넌트의 최종 스펙의 기준을
스토리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기획자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기획 문서를 뭐 노션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 디자이너가 피그마에서 디자인을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최종 스펙이 뭐예요? 막 이런 질문들을 서로 막 던지면서 누가 최종을 기억하고 있지?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항상 최종은 개발된 화면인 그 컴포넌트 최종 개발된 화면인 스토리북으로 얼라인을 맞춰놓고 쉽게 그 스펙을 좀 바꾸지 못하도록 좀 가이드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스펙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누구든지 그냥 가서 이거 조금 바꿔주세요라는 말을 쉽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스토리북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좀 프로세스가 부족한 스타트업이라도 어느 정도 블로킹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발 프로세스 자체도 조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더 편하게. 그래서 유저 권한이나 인증, 결제 같은 복잡한 상태랑 좀 분리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되게 편리할 것 같아서 적어봤고. 그리고 저는 이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들었었는데 페이지랑 스크린을 직접 어쨌든 이것들도 컴포넌트다 보니까 스토리를 생성해 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되게 규모가 있는 앱 서비스일수록 뭔가 이 진입점이 굉장히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정 기능이. 그러면은 이 기능이 존재하는지조차 까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하나하나씩 생성해 놓으면은 같은 레벨에서 다 이제 화면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그런 행동 흐름을 테스트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 그리고 페이지 스크린이 QA 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뭐 결제나 인증 플로우를 거치지 않고 스펙을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스토리북을 이번에 좀 도입해보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나중에 뭐 블로그나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께 후기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사람들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나 있는데, 저 네, 테스트, 아까 애드온에서 네, 그 테스트가 실행되는 시점이 네, 언젠지가 약간 궁금해서, 약간 저게 스토리북 접속하자마자 이미 저렇게 테스트가 실행돼서 패스나 페일 상태가 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들어와서 접근했을 때 뭔가 네. 눌러서 실행을 하는 건지 그런 게 네네.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랙션 탭이 하는 거는 이제 그 컴포넌트가 렌더링 된 이후에 어 이렇게 그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이제 그 제스트랑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시점을 빌드 이전에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은 컴포넌트가 스토리북에 렌더링 된 이후에 클릭하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고 유저 인터랙션을 그래서 이름이 인터랙션이에요. 아, 그런데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기 이전에는 인터랙션 테스트가 불가능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냥 CLI 환경에서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을 따로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아니면 Q&A나 아니면은 각자 약간 회사에서 스토리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첨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기능 좀 유용하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계시나요? 지금 현재 네. 사용하고 계신 거죠? 네네,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조금 아직 이런 세팅까지도 다 못했고요. 이제 적용해서 하나하나씩 완전체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회사에서도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시스템을 디자이너분이 어느 정도 컴포넌트를 만드시고, 그거를 이제 개발단에서 스토리북으로 옮겨가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네. 만들었어요.
네. 사용해보다 보니까 그 개발 단계에서 이제 새로운 컴포넌트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보통 피그마의 디자인 시스템과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생생한 후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만한 환경이 아직은 아니긴 한데, 어, 사실 그러니까 모든 컴포넌트, 저 같으면 일단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모든 컴포넌트를 스토리북으로 만든다. 이 정책을 안 가져갈 것 같고, 필요한 컴포넌트만 스토리북에 아카이빙 해놓는다. 전 일단은 이렇게 시작점을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개발을 하다 보면은 피그마에 없는 조금 다른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소통에 좀 메인으로 필요한 것들만 그 최종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펙이 정리되어 있는 것만 좀 최대한 스토리북에 올리고 나머지는 네, 오히려 스토리북에 올리면 헷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저도 네, 첨언하자면 저도 네네. 회사에서 디자인 시스템 디자이너분들이 주고 그거를 디자인 스토리북으로 배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 시스템 그 디자인에는 없는 피그마에는 없는 개발에서 필요해서 만든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걔네를 제공할 때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스토리북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애들만 데브 플래그를 줘서 아, 그 컴포넌트 보면 그 스토리북 보면은 폴더로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거기에 그 데브 디렉토리를 둬가지고 구분을 하게 우선 해놨습니다. 우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혹시 쓰시는 분들한테 좀 질문 드려도 되나요? 아니, 저도 이게 그 뭐야 그 준비하다 보니까 궁금했는데 아직 해결을 못했어가지고 그 스토리북이 어쨌든 사실 개발하면서 많이 쓰이는 거고 이게 프로덕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어쨌든 뭐 빌드 용량이 좀 커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프로덕션에는 사실 스토리북을 빼고 가시나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이게 자동으로 제외되는 로직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따로 설정을 해주시나요? 배포할 때는 스토리는 포함을 안 시켜서 익스클루드해서 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스토리북은 어차피 그 크로마틱 같은 걸로 아예 따로 네. 배포를 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덕션 배포할 때는 막 번들에서 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빼서 하고 크로마틱 같은 것도 아예 디벨롭 브랜치까지만 검사하고 디벨롭해서 메인으로 할 때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네요. 자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